네, 버트를 이용한 기계 독해 파트 2입니다. 이제 모델링을 좀 볼 건데, 우선 여기 보시면 트랜스포머스에서 버트 모델이라는 게 로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로드가 되는데, 우선 그것보다도 저희가 파이썬으로 파이토치 모델을 구현할 때 이렇게 파이썬의 클래스 개념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때는 이 init 부분하고 forward 부분이 크게 있습니다. init 부분하고 forward 부분이 있는데, 여기 init 부분은 우리가 사용할 모델의 층들을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init 부분은 init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모델의 층들을 선언하는 부분이고, 여기 forward 부분은 이제 init에서 선언한 층들을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요거가 내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키독스 가시면은 독스 사이트 가시면 파이토치를 활용한 딥러닝 입문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 기초 부분 보시면 돼요. 기초 부분에 선형내기, 스틱 회기, 스프링스 회기가 있는데 여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참조하시면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클래스로 구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파이토치 기초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누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요 사이트에서 기초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저희가 시간상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init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모델의 층들을 선언하는 부분이고, forward 부분은 init에서 선언한 층들을 이제 연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 층들을 선언하는 부분이죠. 보시면은 버튼 모델이라는 걸 선언하는데, 저희가 앞서 텍스트 분류 등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사용했었냐면 버트 폴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모델을 썼었는데, 이거는 버트에다가 출력층이 이미 붙어서 제공되는 거예요. 근데 출력층이 이미 붙어서 제공하는 건데, 이거는 버트 모델은 그게 아니고, 버트 모델은 출력층 이런 거 따로 제공 안 하고 버트 그 자체만 제공합니다. 버트 그 자체만 제공해요. 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력층을 여기서는 직접 커스텀할 거라서 버트 모델 그냥 그걸로 바로 제공을 하는 거고, 자, 사용할 출력층에서 사용할 유런은 일단 두 개입니다. 이게 n단 리니어로 출력층 이제 유런 두 개인 걸 선언했어요. 내가 n단 리니어를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n단 리니어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파이토치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n단 리니어는 이제 출력층에서 사용할 유런은 이제 두 개인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각각 시제기 인덱스와 중기 인덱스에 지금 사용할 거예요. 그럼 버튼 모델 하나랑 유런이 두 개인 출력층을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고, 이제 포워드 부분에서 이제 그걸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버트의 입력으로는 이제 정수 인코딩된 결과랑 어텐션 마스크가 들어올 겁니다. 버트가 이제 출력을 할 거예요. 이 버트 그 자체의 모델에서의 이 출력 부분의 쉐이프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정확히는 이 쉐이프가 아니라 아프츠 0, 이 아프츠 0의 쉐이프를 찍어보면은, 배치 크기 문장 길이 768이 나올 겁니다. 이거 쉐이프 찍으면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문장 길이가 510이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데이터가 512개의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다면 배치 크기 512, 768의 쉐이프가 찍힐 거고, 이 배치 크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내가 병렬로 몇 개씩 처리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배치 크기가 50이라면 50, 512, 768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로는 이제 두 개죠. 사용할 유로는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쓸 모델 아키텍처가 좀 특이해요. 모델 아키텍처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전형적인 개체명 인식과 같은 모델에서의 아키텍처인데, 우리가 개체명 인식과 같은 모델의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개체명 인식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넣으면은 이 단어가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카테고리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를 분류하는 거예요. 마이크가 펄슨이야, 올가나이제이션이야, 뭐야, 아니야,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력을 주면은 이게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걸 이제 분류하는 거죠. 이게 개체명 인식류예요. 예를 들어서 개체명 인식에서는 이 마이크라는 애에 대해서 이 개체 카테고리가 4개 중에서 4개 중 하나를 고른다라고 한다면, 4개 중 한 개를 고르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 유런이 이게 4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오면 이 4개 중에서 4개 중 하나를 고른 소프트맥스 획이 다중 클래스 분류를 수행하는 거죠. 이 조인드도 마찬가지죠. 4개 중 고를 거예요. 4개 중에서 이게 뭐야? 푸는 거고, 뭐 이것도 이 4개 중에서 뭐야? 라고 했더니 얘가 소프트맥스 획을 했을 때 올거나이제이션으로 그냥 픽한 거겠죠. 4개 중에서. 얘는 4개 중에서 뭐 펄슨으로 픽한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개체명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분류해야 할 카테고리 개수가 4개라고 한다면은 단어에 대해서 이 4개에 대해서 하나를 고르는 걸 하는 거죠. 4개에 대해서 하나 고르고 4개에 대해서 하나 고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러는 총 4개입니다. 유러는 총 4개인데 유러는 총 4개고 이 4개가 붙어 있어요. 이 4개가 붙어 있어서 어떠한 입력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회기를 갈기는 거죠. 소프트맥스 회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앞에서 제가 여기 768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768이 뭘까요? 768이라는 거는 우리의 버트의 입력이 예를 들어서 여기 문장의 길이가 510이라고 해볼게요. 문장의 길이가 512개라고 한다면 이게 버트가 12층짜리예요, 보통. 그러면은 1층부터 2층까지 쫑똥똥 와서 12층까지 올 겁니다. 12층까지 올 텐데 12층까지 왔을 때 이 각각의 단어는 버트의 아웃풋 자체는 이게 768차원짜리 벡터가 돼요. CLS도 768 벡터, 마이크도 768 벡터, 조인드도 768 벡터, 뭐 얘도 768. 그래서 768짜리가 512개가 생긴다라는 말이 요 말이에요. 요 말. 우리 단어의 개수가 512개면은 768짜리가 512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버트의 최대 길이가 보통 510입니다. 그래서 512개의 단어를 넣으면 768짜리가 512개가 나올 건데 우리가 4개 중 하나를 분류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그럼 768짜리가 이 4개의 유런을 지나게 되면은 숫자가 4개가 되겠죠. 768짜리가 숫자가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차원 벡터가 된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우린 이 4차원 벡터에 대해서 다중 클래스 분류를 통해서 얘가 펄슨에 속하는지 올가나이제이션에 속하는지 뭐 아닌지 뭐 어디에 속하는지를 분류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숫자가 4개가 되는 거고 얘도 숫자가 4개가 되는 거고 이 숫자 4개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회귀를 하는 거죠. 768차원 벡터가 4차원 벡터가 돼서 다중 클래스 분류를 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원래 이 버트의 개체명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형적인 버트에서 모든 단어에 대해서 다중 클래스 분류를 하는 유형이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개체명 인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개체명 인식이라는 거죠. NER 유형이에요. 아마 NER 유형의 영상은 따로 올라갈 건데 이게 NER인데 근데 이제 기계 독해에서는 이게 좀 달라요. 이게 기계 독해에 대해서는 일단 유런을 2개를 준비할 겁니다. 2개를 준비할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거 숫자 이게 768이겠죠? 이 마이라는 단어가 768이 돼서 이 2개의 유런을 지나면은 이게 2개짜리가 2차원 벡터가 돼서 2차원 벡터 중 하나를 고른다. 2차원 벡터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요. 이거는 개체명 인식 유형에서는 이렇게 풀겠죠. 근데 기계독해 유형에서는 이렇게 안 풉니다. 기계독해 유형에서는 이렇게 안 풀고요. 제가 2개라고 했지만 사실 일단 2개라고 했지만 이 2개는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데 일단은 정확히는 일단 한 개로 볼게요. 일단 정확하게는 1개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 1개를 쓰는 거를 2번 해서 2개인데 일단 1개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맨 처음에 이게 보면은 이게 768이에요. 768인데 유런을 1개만 쓸 거예요. 그럼 얘는 숫자가 1개가 되거든요. 숫자가 1개가 돼요. 유런 1개가 되니까 아까 개체명식에는 4개였으니까 4차원 벡터가 된 거잖아요. 1개가 돼요. 얘는 마찬가지예요. 768이 이게 유런 1개만 쓰면은 1개가 되겠죠? 1개. 숫자 하나요. 얘도 1개. 얘도 숫자 1개. 숫자 1칸. 숫자 1칸. 숫자 1이라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1칸이라는 거죠. 여기 안에는 뭐 어떤 숫자가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숫자가 1칸이에요. 숫자 1이라는 게 아니라 숫자가 1칸이라는 거예요. 이거 1. 이거 1. 이거 1. 숫자가 1개짜리가 나옵니다. 숫자가 1개짜리가 나오겠죠? 숫자가 1개짜리가 나올 건데 우리가 최대 길이가 512라고 한다면 최대 길이가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512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러면은 이것도 숫자 1개죠? 여기 요 숫자가 512개가 돼요. 왜냐면 768차원 벡터가 숫자 하나가 되는데 512개의 입력을 넣었으면 이거 전부 세면 512개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소프트맥스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해요. 512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를 거예요. 512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를 거예요. 이거 개체명 인식이랑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개체명 인식에서는 여기 4개 중에서 여기 4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얘는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12층을 지났을 때 숫자 하나를 바꾼 다음에 여기 전체 출력에 대해서 전체 출력을 다 세면 512개의 숫자가 될 텐데 여기서 한 개를 고를 겁니다. 여기서 한 개를 고를 거예요. 여기서 숫자 한 개를 고를 건데 숫자 한 개를 고를 거예요. 이거를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요거를 각각 2번 하게 됩니다. 숫자 한 개를 고를 건데 그럼 이 한 개의 정체는 뭐냐면은 이게 스타트 인덱스, 시작 인덱스예요. 이 512개의 입력에 대해서 이 512개의 출력에 대해서 여기서 시작 인덱스는 512개의 후보 중에서 시작 인덱스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인덱스 어디야?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종료 인덱스에 대해서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종료 인덱스니까 파란 펜을 다른 색이 있나 모르겠네요. 다른 색이 뭐 저주색 뭐 녹색으로 해보죠. 이거 마찬가지로 시작 인덱스에 대해서 510개 하고 이거를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 이제 녹색 인덱스 이거는 이제 시작 인덱스에 대해서 한 거고 이번에는 이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종료 인덱스에 대해서 한다고 해보죠. 시작 인덱스에 대해서 512개 중 하나 고르는 거 있죠? 그럼 그거랑 별개로 이제 하나 해서 이게 512개면은 얘도 512개겠죠? 512개일 텐데 이 512개에 대해서 다시 소프트맥스를 거는데 이번에는 이제 종료 인덱스에 대해서 거는 거죠. 종료 인덱스에 대해서 거는 거예요. 인덱스에서 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웹사이트에서 뭐 찾아낸 아키텍처가 있는데 이걸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는 이제 종료 인덱스에 대해서 할 때를 의미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512개의 입력이 들어와요. 512개의 입력이 들어온다 했을 때 그럼 여기는 원래는 768이겠죠. 근데 여기 뉴런이 한 개씩 붙어요. 한 개씩 붙으니까 768의 숫자가 이게 1이 될 건데 이게 512개가 있을 거잖아요. 512개가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건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걸어요. 그러면은 소프트맥스를 여기다 걸면은 512개 중에서 종료 인덱스에 위치한 거는 대체 어딘가 했을 때 얘가 종료 인덱스구나 라고 고르는 거죠. 근데 이건 종료 인덱스에 한 거고 시작 인덱스에 대해서도 이걸 한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림이 2개인데 그림이 2개죠. 거의 똑같은 그냥 동작 방식은 똑같아요. 이거 시작 인덱스에 대해서 512개에서 시작 인덱스 이 중 어디야? 했더니 시작 인덱스가 요 위치네. 그러면은 단어 340이 위치한 게 시작 인덱스야 라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종료 인덱스에 대해서 한 거죠. 512개에 들어가서 512개의 출력이 나올 거예요. 512개의 출력이 나올 건데 512개의 출력 중에서 소프트맥스 걸었을 때 종료 인덱스 어디야 했을 때 M이 종료 인덱스네. 이러면은 우리는 정답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작 인덱스는 340이 있고 종료 인덱스는 M이래요. 그러면은 여기 340M이 우리 기계독해의 이제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를 이렇게 예측해요. 자, 그럼 이제 돌아가 볼게요. 그림을 돌아와서 원래 뉴런을 이제 2개 선언을 했는데 이 2개를 일단 분리를 해요. 스플릿해요. 뉴런을 2개 분리해요. 이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얘가 원래 뉴런을 이게 2개를 선언해요. 이게 2개를 선언하는데 이 2개를 선언해요. 원래 붙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나는 스플릿 할 거야. 그러면은 이 순간 이 뉴런이 2개를 잘려요. 달리면서 이제는 이 뉴런 2개는 따로 노는 애요. 이 뉴런과 이 뉴런이 있는데 이제 이 뉴런 가지고 가서 512개 중 하나 고르는 시작 인덱스를 하고 얘는 시작 인덱스 고르는 용이고 그러면 얘 써먹었어요. 얘 써먹었으면 이번에는 이제 써먹은 애요. 이번엔 얘 가지고 51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라서 종료 인덱스 고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계독해입니다. 그래서 뉴런을 2개 준비한 이유는 이 2개 각각은 서로 다른 일을 할 거예요. 2개 서로 다른 일을 할 건데 맨 처음에는 이제 2개를 선언했겠죠. 2개를 선언했는데 이걸 스플릿해서 그냥 뉴런 뉴런을 원래는 뉴런 2개인데 줄은 2개인데 여기서 스플릿을 합니다. 뉴런 2개를 쪼갠다. 그래서 1개짜리가 2개인 게 된다. 이게 2개인데 뉴런 2개를 쪼갰으니 뉴런 1개가
한 개짜리가 두 개가 따로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이제 512개 중 하나를 고르는 시작 인덱스 예측으로 쓰고 그 중 하나는 512개 중 하나를 고르는 종료 인덱스 예측에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개체명 인식했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얘는 단어 개수만큼 입력된 단어 개수만큼 소프트맥스를 거는 거예요. 모든 입력, 모든 출력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걸어서 512개의 후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체명 인식 때랑 완전히 문제가 푸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 앞으로 돌리셔서 제가 개체명 인식 때 설명했던 4개 중 하나 고르는 거랑 지금 512개 중 하나 고르는 게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를 이제 예측하도록 포워드 부분을 구성할 겁니다. 정확히는 여기 소프트맥스를 걸고 소프트맥스를 걸고 출력을 하니까 얘는 이 스타트 프로브는 어떤 상태냐면은 512 차원의 벡터인데 각 차원의 벡터니까 512개의 원소가 있는 거죠. 원소가 있는데 총합이 1이에요. 총합이 1인데 가장 확률값이 높은 칸이 시작 인덱스의 위치로 간주될 예정인데 그건 뒤에서 일어날 일이고 총합 1이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엔드 프로브도 512 차원의 벡터인데 512 원소가 있는데 그 총합이 1이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는 종료 인덱스로 간주를 하겠죠.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태로 이제 모델이 구성이 되고 옵티마이저는 우리가 아담을 쓸 겁니다. 아담을 쓸 거고 이거는 경사각강법 알고리즘 중 하나죠. 그리고 다중 클래스 분류 스포트맥스 회계에서는 항상 손실함수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체명 인식을 방식으로 하든 기계 독해 방식으로 하든 손실함수는 항상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한번 선언해 줬습니다. 선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전처리하는 함수로 create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영상에서도 항상 그랬지만 우리는 데이터 로더를 쓰기 전에는 항상 타입을 데이터셋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타입이 데이터셋 타입이 된 다음에 데이터 로더로 바뀌는 거죠. 지금의 X 데이터는 여기에다가 정수 인코딩이랑 어텐션 마스크가 들어가 있고 Y 데이터에는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X 데이터, Y 데이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앞선 파트 1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정수 인코딩 결과랑 어텐션 마스크랑 시작 인덱스랑 종료 인덱스에 대해서 전부 파이토치 타입으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이거를 이제 텐서 데이터셋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우리 데이터 로더로 바꾸려면 항상 데이터셋 타입으로 계속 바꿔줘왔죠. 데이터셋 타입으로 바꿔주는 이 함수예요. 그리고 배치 크기는 50으로 해서 우리의 입력과 출력을 데이터셋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이 create 데이터셋 함수를 통해서 바꿔준 다음에 이걸 데이터 로더로 바꿔주는데 배치 사이즈는 50으로 했어요. 배치 사이즈 50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함수를 만들었어요. evaluate라는 평가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평가 함수 한번 볼게요. 우리의 이 데이터 로더에서는 데이터가 50개씩 나오겠죠. 50개씩 나올 거예요. 50개씩 나올 건데 이 50개에 대한 말이 evaluate인데 이게 보면은 그냥 손실 오차값 계산하는 함수예요. 데이터 로더가 들어오면 모델의 예측에 따른 손실을 계산하는 게 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포문은 50개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게 50개씩 꺼내올 거예요. 50개가 나오면은 이 50개에 대해서 모델에다 넣어봅니다. 모델에 넣으면은 이 모델 자체는 512 차원의 벡터를 뱉을 거예요. 근데 가장 확률값이 높은 게 실제 시작 인덱스와 실제 종료 인덱스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로스를 구할 겁니다. 요거를 이제 예측 결과랑 실제 레이블과 오차를 구할 건데 이 로스 어떻게 구하는 거죠? 이 로스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앞서서 랜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미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함수가 오차 함수, 손실 함수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측값하고 그냥 레이블 넣어주면 돼요. 예측값과 레이블 넣어주면 얘가 시작 인덱스에 대한 오차, 종료 인덱스에 대한 오차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차 2개 구하면은 시작 인덱스에 대한 오차와 종료 인덱스에 대한 오차가 원래 이제 따로 나오겠죠. 따로 계산했는데 우리는 이 2개의 오차를 그냥 평균을 낼 거예요. 그냥 오차를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해서 2개 더하고 나누기 2 하면은 이제 배치 로스로 조정하면은
이거는 방금 꺼낸 50개의 데이터에 대한 오차인 거잖아요. 방금 꺼낸 50개에 대한 오차인데 이 함수 제체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를 계산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방금 계산한 50개의 데이터에 대한 오차를 계속해서 누적해서 저장해서 토탈 로스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토탈 로스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이 데이터 로더가 얘는 묶음이 몇 개일까요? 얘는 묶음이 몇 개일까요? 묶음이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얘는 묶음이 이렇게 보면은 얘는 묶음이 1092개네요. 왜 1092개일까요? 원래 데이터의 개수는 보시면은 54,565개였거든요. 54,565개인데 우리가 이걸 50개씩 묶음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50으로 나누면 109.3에서 54,565개를 50개의 묶음으로 나누면 총 1091 묶음이 나오는데 몇 개 남아요. 몇 개 남죠.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묶음으로 하면은 1092개 묶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5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여기다가 이제 누적을 했어요. 누적을 했는데 우리가 총 1092개의 묶음에 대해서 누적을 한 거니까 1092로 나눠주면은 우리 이게 전체 데이터에 대한 오차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데이터 로드 전달하면은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오차값이 나오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적어놨네요. 제가 여기 적어놨죠. 적어놨고 그러면 이제 학습 코드입니다. 학습 코드인데 저는 총 3F코를 둘 거예요. 총 3F코를 둘 거고 모델을 학습 모드로 설정하고 우리가 F코별로 3번 학습할 건데 학습 횟수별로 처음 학습했을 때, 두 번째 학습했을 때, 세 번째 학습했을 때에마다 오차값을 우리가 각 에포크마다 오차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토탈로스라는 변수를 선언해 놓고 0으로 초기화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돌 건데, 처음에는 50개의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50개의 데이터가 나올 건데, 5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이제 예측값을 뱉죠. 512 차원 벡터를 이게 스타트 프로부스, 엔드 프로부스에서 각각 뱉을 건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레이블과 예측값에 대한 오차, 시작 위치에 대한 오차, 종료 위치에 대한 오차를 꺼내고, 아까 앞에서 이벨리에이트 함수에서 봤듯이 이 두 개의 오차를 나누기 하면은 이 총 지금 50개의 데이터에 대한 오차가 이 배치 로스에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되고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가 파이토치 모델을 학습할 때는 항상 이 세 줄 코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미분값 0으로 초기화, 미분 이게 경사각법을 위한 미분이죠. 경사각법을 미분값을 바탕으로 W와 P 이 안에 있는 이 버터 안에 있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전부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토탈로스에 이 50개의 데이터에 대한 오차를 누적해서 계속 저장을 해둡니다. 저장을 해두고 나서 그러면 이거는 총 3번 학습을 하는데 한 번에 학습을 할 때는 이거는 이제 한 번의 에포크 전체 데이터 한 번 도는 동안에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이 포문은 그래서 요게 끝나면은 이제 이번 학습 횟수 이번 에포크에 대해서 오차가 나오겠죠. 현재 에포크 총 3번 학습을 할 건데 각 에포크별로 오차값이 여기 AVG 로스에 저장이 되겠죠. 데이터 로더 묶음의 개수로 나눠주면은 그 앞에서 본 evaluate 함수를 이해하시면 사실 코드가 거의 똑같습니다. 현재 에포크의 평균 손실 첫 번째 학습했을 때의 오차, 두 번째 학습했을 때의 오차, 세 번째 학습했을 때의 오차가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가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도 오차를 계속 기록을 할 거라서 evaluate 함수를 각 에포크가 끝나는 순간마다 테스트 데이터 로더 넣어서 출력을 합니다. 실행하시면 이렇게 에포크 총 3번 돕니다. 총 3번 도는데 첫 에포크 돌았을 때 학습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4.74, 검증 데이터에 대한 로스, 뭐 테스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검증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4.69였고 보시면 로스가 여기 1에포크, 2에포크에서 줄어들어요. 보시면 검증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세 번째에서 다시 튀죠. 세 번째에서 다시 튀면은 여기가 사실 과적합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검증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중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면 과적합 징후잖아요. 오버피팅 징후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밸리데이션 체크 포인트 최적의 모델은 사실 이 에포크2 모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에포크2 모델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밸리데이션 로스가 최소일 때 모델을 저장하는 코드를 따로 만들지 않았네요.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최종 모델이 F93 돈 모델이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벨로스가 최소일 때마다 모델을 저장하는 코드를 여기 별도로 넣지는 않았네요. 이번에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측 함수입니다.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제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를 예측하는 프레딕트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프레딕트 함수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뭐 실제로 학습을 돌려볼까요? 학습 돌려볼게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좀 걸리네요. 생각보다 좀 걸리는데 그럼 학습이 다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한번 볼게요. 네, 에포크, 3에포크 해서 학습이 일단은 끝났습니다. 일단 학습이 끝났고, 네, 학습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일단 제가 영상을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시작했고요. 여기 프레딕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모델이 예측한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라고 하면, 실제로 저희가 그 프레딕트 함수를 호출을 해보면 되겠죠? 지금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서 15번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면은 15번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면은 테스트 데이터가 잠시만요. 테스트 데이터가 네,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해야겠네요. 테스트 데이터 셋에서 이걸 이제 15번을 가져온다라고 해봅시다. 15번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 안에는 이제 정수 인코딩 결과랑 어텐션 마스크가 있죠. 정수 인코딩 결과랑 어텐션 마스크, 시작 인덱스, 종료 인덱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레이블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또 여기 이 앞부분만 가져오면 이제 정수 인코딩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정수 인코딩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수 인코딩 결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레딕트 함수를 보면은 어텐션 마스크도 같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정수 인코딩 결과고, 그리고 어텐션 마스크도 뽑아온다고 하겠죠. 어텐션 마스크를 뽑아온다라고 하면은 어텐션 마스크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1번일 것 같아요. 드리블인지 한번 볼까요? 어텐션 마스크는 이거예요. 그렇죠? 어텐션 마스크는 이거네요. 요거 두 개를 이제 여기다가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 프레딕트 함수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프레딕트 함수에다가 여기 모델하고 input IDS 어텐션 마스크스 넣어봤을 때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27, 30에서 이거 모델이 예측한 거죠. 이거 모델이 예측한 건데 실제 레이블도 저희가 알고 있는 실제 얘가 이제 시작 인덱스겠죠. 스타트 IDX고 얘는 이제 end IDX일 텐데 end IDX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 모델이 아니라 이건 레이블이죠. 모델이 이건 이제 모델이 이건 레이블인 거고 이건 레이블인데 지금 모델이 예측하는 것도 똑같이 27, 30이니까 모델의 예측이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프레딕트 함수는 그래서 정수 인코딩 결과랑 어텐션 마스크를 넣으면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를 예측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인덱스 그러니까 뭐 이 정수 인코딩 결과 인코딩을 이렇게 예측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디스플레이 아웃풋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 테스트 데이터 번호에 대해서 예측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서 몇 번, 15번 걸 보고 싶어요. 15번 걸 보고 싶으면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출력을 합니다. 디스플레이 아웃풋이 실행이 안 되네요. 이 함수를 이제 선언하고 제가 15 테스트 데이터에서 15번 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본문은 이거고 질문이 이거일 때 정답은 이거고 모델의 예측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뽑아오는 게 이 함수인데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떻게 수행이 되냐면은 맨 처음에 테스트 데이터랑 몇 번 데이터를 볼 건지를 넣으면은 이 테스트 데이터 셋에서 이제 몇 번 거를 볼 건지 넣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15번을 넣으면은 15번 데이터를 뽑아올 거예요. 15번 데이터에 대해서 정수 인코딩 렬과 어텐션 마스크, 시작 인덱스, 종료 인덱스. 이거는 이제 레이블이죠. 레이블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복원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정수 인코딩 된 결과를 복원을 해서 정수 인코딩 결과로부터 질문이 뭐였고 본문이 뭐였고 정답은 뭐였는지를 복원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거 정수 인코딩 결과를 복원하는 것이 요 코드예요. 정수 인코딩 결과를 다시 디코딩하여 문자열로 복원한다. 문자열로 복원을 하는데 문제를 복원을 할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제 딱 토크나 결과로 바뀌거든요. 뭐 그냥 직접 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 직접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맨 처음에 15번을 넣었다고 볼게요. 이게 15번 데이터에 대해서 정수 인코딩, 어텐션 마스크, 시작 위치, 종료 위치 레이블이 된 상태일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프린트 텍스트 토큰즈 해보면 이거 한번 해보면 이렇게 토큰화된 결과가 나와요. CLS에서 토큰화된 결과가 이게 나오죠. 이건 토큰화된 결과죠. 토큰화된 결과인데 여기서 이걸 하면 뭘까? 이거를 하게 되면은 디코딩이 되면서 얘는 토큰화된 결과고 얘는 토큰화가 안 된 원래 그냥 이렇게 토큰화되지 않고 이렇게 이어붙은 결과가 나옵니다. 토큰화이즈 디코드하면은 왜냐면 얘는 정수를 토큰으로 매핑하는 거기 때문에 정수에 인코딩된 정수 리스트를 토큰화 결과로 바꾸는 거고 이건 아예 완전히 복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는 좀 다르죠. 얘랑 얘는 좀 달라요. 얘랑 얘는 좀 다르고 그리고 트루 앤서는 여기서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로부터 정답을 추출하는 건데 여기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를 추출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시작 인덱스랑 종료 인덱스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레이블이잖아요. 이거는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포지션은 이거고 엔드 포지션은 이거일 때 이건 정답의 시작 위치와 이건 종료 위치죠. 이거를 우리의 정수 인코딩된 결과로부터 시작 위치부터 종료 위치까지 문자를 슬래싱을 해보면은 요건데 요거를 디코딩하는 거죠. 요거를 디코딩하면은 실제 정답이 나오게 된다. 라는 원리죠.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로부터 정답을 뽑아오는 게 요 원리죠. 그래서 정답 뽑아오면은 정답은 1924년 12월 2일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토크나 이제 문자를 복원하는 건데 얘는 이제 토큰화된 상태로 복원하는 거고 얘는 이제 그 토큰화된 상태가 아니라 이어 붙여진 상태로 복원하는 겁니다. 이어 붙여진 상태로 복원하는 거고 얘는 이 텍스트 토큰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기서는 실제로는 안 쓰여요. 뭐 딱히 쓰이는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얘와 얘의 차이를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좀 헷갈리니까 이거 그냥 지울게요. 이거 사실 필요가 없는 애라서 그냥 지우겠습니다. 지우면은 좀 더 깔끔하겠죠. 그러면은 이 디코디드 텍스트를 한번 보면 얘잖아요. 얘인데 우리가 여기서 저는 이제 또 원래 본문이 뭐였고 원래 질문이 뭐였는지를 뽑아서 이 컨텍스트 퀘스천에 저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럼 본문하고 질문 어떻게 저장하면 될까요? 여기서 CLS하고 여기까지 오다가 SEP까지가 본문이잖아요. CLS와 SEP 사이 본문이고 SEP와 SEP 사이가 질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본문하고 질문을 뽑아오면 돼요. 그래서 일단 SEP 기준으로 스플릿을 합니다. SEP 기준으로 스플릿을 하면은 얘하고 이제 얘가 쪼개질 건데 그럼 그 중에서도 앞부분 인덱스 0에서 앞부분 하고 나서 CLS는 지워버리면은 이렇게 본문이 추출이 될 겁니다. 본문이 추출이 되겠죠. 본문이 추출이 될 거고
질문 같은 경우에는 SEP 기준으로 나누고 나서 여기 뒤에 거 갖고 오면 되죠. 뒤에 거 갖고 오면 되기 때문에 그 질문은 이거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질문은 이거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은 이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러면은 이 모델의 예측, 이 프레딕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부터 보셨지만 얘가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를 예측하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레이블인 거고, 이건 모델의 예측이잖아요. 모델이 예측한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 기준으로도 우리가 위에서 정답 문자열을 추출했던 것처럼 똑같이 추출을 해줍니다. 얘는 레이블로 있는 정답에 해당하는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로 정답을 뽑은 거고, 이거는 실제 모델이 예측한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 기준으로 예측값을 뽑아온 거잖아요. 요거를 본문, 질문, 정답 예측을 전부 다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15번 인덱스의 샘플에 대해서 본문은 뭐 이거고, 질문은 이거였고, 정답은 이거였고, 예측은 이거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5번 인덱스에 대해서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테스트 데이터에서 5번 인덱스 넣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제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0번 샘플부터 99번 샘플까지 출력을 한다 그러면 이거 그냥 실행하시면은 루프만 돌려버리면 되겠죠. 루프만 돌려버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샘플에 대해서 모델이 실제 예측한 결과랑 우리가 정답이랑 이제 비교를 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럼 보시면 대체적으로는 잘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건 틀렸죠. 이건 틀렸네요. 틀렸고, 이건 뭔가 이제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니까 뭔가 길이를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길이를 갖고 오긴 했는데 실제로는 45cm에서 46cm가 정답이었네요. 그래서 틀렸네요. 근데 그 외에는 뭐 대체적으로는 뭐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대체적으로는 다 맞는 거 아닌가. 뭐 이거는 또 이런 건 또 틀렸다고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정답은 닉슨 대통령인데 예측은 닉슨인데 뭐 어쨌든 대통령이 닉슨이니까 이것도 맞죠. 이런 건 틀렸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죠. 뭐 대체적으로는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레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베딩 서치를 하고 나서 LLM한테 문서를 주고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게 레그 방식인데, 옛날에 LLM이 없던 시절에는 요 기계 독해 가지고 챗봇을 많이 만들었어요. 앞단에 인베딩 서치하는 건 똑같은데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은 질문으로부터 정답이 있을 것 같은 본문 후보를 뽑아내서 이걸 LLM에 던져서 답변하라고 하면 이제 레그인데, LLM한테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 독해 모델, 지금 버트로 만드는 이 기계 독해 모델에 질문하고 본문을 같이 넣어서 답을 뽑도록 했던 거죠. 옛날에 LLM의 역할을 이제 버트가 했던 시절에는 얘로 이렇게 챗봇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 독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거기 영상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뭐 따로 저한테 이메일로 주셔도 됩니다.